게 파이썬 넘파이니까 넘파이 라고서 제목을 붙이고서 시작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여기서는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이썬을 다시 한번 리뷰합니다. 특히 numpy와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을 많이 활용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해지고 확실하게 쓰는 방법을 아셔야 될 겁니다. 자, 임포트부터 합시다. numpy 임포트 하고요. 그리고 시간을 한번 재볼 일이 있기 때문에 속도를 한번 체크하기 위해서 time이란 모듈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일단 벡터를 만들어야 되죠. 우리가 numpy를 쓰는 이유는 배열, numpy에서 제열하는 어레이, 배열을 우리 벡터를 만드는데 활용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작업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여기서 지금 너무 좀 작아서 활자가 잘 안 보이는데, 그리고 요 뒤에 있는 그 프린트문은 약간 조금 우리가 무시하고 새롭게 응용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즉 a라는 변수에다가 numpy에서 제공하는 zeros,제로스라는 게 있어요. 제로스는 말 그대로 0을 만드는 건데 0을 몇 개 만들 거냐, 이렇게 숫자 하나만 줘도 워킹해요. 그 다음에 이것을 프린트해서 보면 알겠죠. 예를 들어서 a를 그냥 한번 프린트해 볼게요. 그러면 4 했더니 0이 4개 생겼어요. 그죠? 그리고 또 a.shape를 보면 어떻게 생기냐면, 이게 어레이니까 1차원 어레이는 이런 튜플 형식으로 항상 디멘전이 나오는 거 아실 겁니다. 4, nothing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똑같은 문법이지만, 그러니까 똑같은 결과지만 우리가 좀 다른 것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이 원래 numpy에서는요, 디멘전을 지정할 때 이렇게 투플로 주는 게 사실은 가장 디폴트입니다. 근데 1차원만 예외인 거예요. 사실은 numpy zeros 제로스에다가 투플은 이렇게 괄호로 주는 게 투플이죠. 괄호 안에 4,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려는 모양과 똑같은 그런 디멘전의 투플을 줘도 됩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워킹해요. 자, 이거를 프린트해 보면 똑같은 작업이 이루어졌죠. 0이 4개, 4개 만들어졌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숫자 하나만 주는 거는 그냥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2차원, 3차원, 4차원 이렇게 막 만들었을 거기 때문에 주로 2차원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은 때때로 그냥 1차원 벡터를 만들 경우에는 숫자 하나만 주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예 하나 더 한번 봅시다. numpy 랜덤. 지금 numpy에서 랜덤을 만드는 랜덤, 그러니까 뭐죠? 무작위 숫자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제공하는 그 함수들이 메소드죠. 사실은요. 굉장히 많은데 랜덤 샘플이라는 게 있어요. SAMPL이. 이름이 그대로 다 의미합니다. 랜덤한 숫자를 샘플하는 거예요. 몇 개? 4개. 근데 0과 1 사이에 있는 값 중에서 하나를, 그러니까 4개를 그냥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든 다음에 프린트해 보면 0과 1 사이에 있는 랜덤한 숫자를 이렇게 0. 몇몇이라고 이렇게 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이것도 쉐이프를 한번 볼 필요 있겠죠. 쉐이프를 보면은 이렇게 1차원일 때는 우리가 만든 배열은요, 항상 이렇게 이런 투플 형태로 디멘전을 표시한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 타입도 있긴 한데 요거는 그냥 생략을 할게요.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arange라는 게 있죠. 이 numpy에서는 numpy.a, 그러니까 range는 파이썬 함수고요. a로 시작하는 거는 이건 다른 거예요. a range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a는 아마 array라는 거에 a를 가져온 것 같아요. array. 그러니까 혹시 구분이 잘 안 되는 사람은 그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array인데 range로 만든다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거를 4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A. 자, 그러면은 0부터 4까지, 근데 4를 포함하지 않아요. 그 대신 일씩 인크리먼트를 줍니다. 그러니까 0, 1, 2, 3이라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4점이라는 걸 줬기 때문에 아마 실수니까 실수로 만들어 달라 하니까 여기 데이터 타입도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한번 a.d 타입, 데이터 타입 한번 프린트 해볼까요? float 64라고 딱 나오죠.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도 64로 하고,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여기서 또 랜덤 하는 거, 조금 전 거를 요거를 그냥 제가 다시 안 바꾸고 그냥 4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시키고 다시 실행시키고, 만약에 정수로 주면 정수로 0, 1, 2, 3 나오고, 이렇게 int 32 비트로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무슨 말인지 아마 그러니까 제가 더 설명 안 해도 알 것 같아요. 그리고 numpy로 그 랜덤 넘버 만드는 거, 또 더 많이 쓰는 건 사실은 랜드예요. 랜드 이것처럼 랜덤,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그 역할을 합니다. 즉 그 A를 다시 한번 프린트해 보면요, 그냥 0과 1 사이에 그런 랜덤 넘버, 아마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그러니까 그 균질 그 분포로 균등 분포의 값을 줄 겁니다. 자, 그리고 직접 입력하는 방법 다 우리가 알죠. numpy에 이것도 또 a라는 변수에다 넣어놓을까요? numpy.a. 가장 많이 쓰는 거 직접 입력하는 건 numpy np.array죠. 여기에는 뭘 주냐면 파이썬 문법에서 제공되는 리스트, 그러니까 목록, 우리가 목록을 이렇게 만들어요. 파이썬에서는요. 대괄호에다가 숫자를 콤마로 주죠. 5, 4, 3, 2 하면은, 이거에 말하자면은 A에, 그러니까 numpy에서 제공하는 어레이입니다. 이건요. 어레이, 배열. 그러니까 똑같아 보이지만 분명히 의미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 명확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numpy는 numpy에서 사용되는 그런 연산 구조를 우리가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역시 그 중에 이거 재밌는 거는, 그 중에 하나라도 실수가 주어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거는 5점으로 주고 두 번째 거부터 4, 3, 2 주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가 몽땅 다 실수로 바뀌는 거죠. 아까는 5, 4, 3, 2가 정수였는데 5점, 4점, 3점, 2점 이렇게 실수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numpy의 배열에서 쓰는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타입이어야 돼요. 무조건 몽땅 다 배열에 있는 거.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인덱싱, 그러니까 numpy로 배열을 만들었으면 그 배열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엘리멘트들을 하나씩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이렇게 위치를 기준으로 우리가 가져오는 거를 인덱싱이라고 그러고요. 이런 인덱싱을 바탕으로 일정한 양을 잘라내는 것, 덩어리로 이렇게 하위 집합이라고 그러죠. 그런 건 슬라이싱이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단은 길이가 10인 벡터 하나 또 만들어 볼까요? A는 numpy A range 10으로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뭐 그냥 A를 그냥 저는 프린트 자 안 쓸게요. 그러니까 시간 절약하기 위한 겁니다. 의미는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A의 shape 우리가 한번 항상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은 10 by nothing, 그죠? 이렇게 될 거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접근하는 방법, A의 말하자면 두 번째 인덱스를 달라 그러면은 두 번째 인덱스가 요거, 그러니까 인덱스 번호가 2이에요. 얘가 0이고 1이고 요 숫자가 사실은 인덱스 번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2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을 게, 인덱스 중에 마이너스를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제일 마지막 걸 줘요. 왜냐하면 얘가 0이니까 이 거꾸로 뒤돌아와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2는 뭘까요? 마이너스 2는 8이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제일 끝에 거를 끄집어낼 때 마이너스 2를 아주 많이 씁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리고 요거는 뭐 꼭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문법은 어쨌든 10이라는 걸 인덱스를 넣었을 때 에러가 뜬다는 얘기죠. 자, A 10이라는 걸 넣으면은 당연히 에러가 뜰 수밖에 없는데, 그 에러 뜨는 에러 내용을 이렇게 요건 프린트아웃을 하기 위해서 try and except 문법을 쓴 건데요. 요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본질적인 게 아니니까 그냥 프린트만 할게요. 즉 10을 넣으면 에러 메시지가 우리가 리턴 받을 수 있는데, 이건 설명이 좀 깨끗하죠. 그죠? index 10 is out of bound for axis 0 with the size 10. 그죠? 길이가 10인 1차원, 그러니까 엑시스 0번째 엑시스의 바운드를 넘어섰다. 10이라는 건 9까지 뿐이 없다는 거죠. 그 설명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슬라이싱 볼까요? 슬라이싱은 하나의 엘리멘트가 아니라 여러 개의 엘리멘트 덩어리를, 그러니까 일부분을 잘라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A는 아까랑 똑같이 그냥 0부터 10까지 있는 거 그대로 쓸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A에서 우리가 일정 부분을 가져올 때 당연히 인덱스를 쓰긴 쓰는데, 여기다가 숫자 하나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2 콜론 7 콜론 1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숫자가 지금 5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덱스 2번부터 시작해서 7번 이전까지예요. 그러니까 2번부터
7번 이전까지니까 여기죠, 여기. 근데 여기 그 1은 인크리먼트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2, 3, 4, 5, 6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인크리먼트를 줄 수 있다는 거는 이렇게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걸 한번은 2로 바꿔볼게요, 2를. 그러면은 이렇게 2, 4, 6, 2씩 점프하면서 이걸 끄집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그 문법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3 콜론 하면은 세 번째 거부터 나머지 다 몽땅 다 9번까지. 그죠? 그리고 요 3을 뒤로 가져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 콜론 3 하면은 앞에서부터 3번 인덱스 이전까지 꼭 마지막 거는 그 익스클루시브예요. 그러니까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0, 1, 2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그 뭐 때때로 이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콜론만 하면은 몽땅 다예요. 콜론하면 그 몽땅 다 달라는 거고, 그냥 A를 달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이것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 싱글 벡터 연산 또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는 하나의 벡터 가지고만 하는 연산을 한번 해보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값으로 채워서 어레이 1, 2, 3, 4를 한번 채워볼게요. 1, 2, 3, 4를 채우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B라는 그 연산을 할 건데, B는 마이너스 A다 하면은 그러니까 B가 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프린트 해볼게요. 그냥 마이너스 붙이는 거예요. 다 엘리멘트한테. 뭐 직관적이죠. 그리고 이 썸메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 numpy sum 썸메이션 a라는 벡터를 썸메이션 하면 몽땅 다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1, 2, 3, 4를 더하면 10이에요. 그래서 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numpy의 min 평균값 계산하는 것도 있어요. 10을 4로 나누면 당연히 2.5니까 2.5겠죠. 그죠? 그리고 그 a의 제곱, 우리가 그 뭐죠? 에스테리스크 그 별표 두 개는 그 지수를 연산이죠. 그래서 제곱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하나 다 돌아다니면서 연산을 해요. 그러니까 그 배열 연산에서는 기본적인 연산이 그 배열 엘리멘트 하나하나에다가 따로따로 다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곱은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돼서 1, 4, 9, 16이 되는 겁니다. 뭐 그런 거 알 거고요. 그 사실은 좀 더 자세하게 엘리멘트 와이즈 연산이 여기 나오는데 이런 연산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또 해보겠습니다. 요 수식을 한번 살짝 보고 넘어갈까요?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를 더하면 그 엘리멘트들끼리만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각각의 엘리멘트 하나씩 더하는 그러한 연산작용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걸 한번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A라는 벡터를 조금처럼 전에처럼 어레이를 만드는데 1, 2, 3, 4로 하고요. 그리고 밑에 B라는 벡터 하나 더 만들게요. B는 numpy.array 괄호 열고 이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3, 4 똑같이 한번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작업을 A 더하기 B를 한번 해볼게요. A 더하기 B.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엘리멘트끼리 더하고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덧셈이 일어난 겁니다. 1 더하기 마이너스 1은 0이고 2 더하기 마이너스 2는 0이고 3 더하기 3은 6이고 8, 그 0068 나왔고요. 자, 그리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벡터가 있는데 얘는 사이즈가 2인 거예요. 아까는 사이즈가 4였잖아요. 그래서 얘랑 만약에 덧셈을 하면은 이게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좀 세련되게 그 exception 에러를 프린트해주는 이러한 그런 문법으로 한번 제가 이걸 아깝게 들어왔네요. 컨트롤 C를 잘못 눌렀나 봐요. 컨트롤 C, 카피 앤 페이스트를 다시 할게요. 그래서 A하고 C를 한번 더 해볼게요. 무슨 일이 생기는지. 그러면은 덧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피연산자 오퍼랜드가 그 여기서는 조금 어려운 설명을 하는데 브로드캐스트를 할 수 없다라는데 사이즈가 달라서 그 브로드캐스트는 아마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되는 그런 시간이 있을 텐데 그 서로 다른 사이즈도 더해줄 수 있게 하는데 그거는 다른 얘기고요. 어쨌든 4하고 2하고 사이즈가 안 맞아서 덧셈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스칼라 오퍼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벡터에다가 스칼라 값을 연산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더하거나 곱하거나 빼는 거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A가 지금 1, 2, 3, 4죠. 거기다가 그 5 곱하기 A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엘리멘트끼리 다 5를 곱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더하기 빼기도 다 나누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5 더하기로 할까요? 더하기 A 하면은 그 하나씩 다 더해 준 걸 알 수 있죠. 1, 2, 3, 4를 5에다가 그죠? 마찬가지로 빼기도 근데 더 나누기는 안 할게요. 왜냐하면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요. 이거를 그 5분의 1로 곱해 준 거나 5로 나눠 준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의미라는 걸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사실은 벡터를 배울 때 물론 다 중요해요. 근데 조금 생소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dot product죠. 뭐냐면 벡터하고 연산을 할 때는 사실은 우리가 그 뭐죠? 산술 연산 말고요. 벡터끼리 하는 연산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dot product죠. 우리가 dot product는 이렇게 그림에서 이 수식에서 보는 것처럼 A 도트, 그러니까 도트 점으로 중앙점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도트라 그러고 그것을 그 연산하는 방법은 엘리멘트끼리 다 곱하고 같은 엘리멘트이 A sub I, B sub I가 그 I 번째 엘리멘트를 곱하는 이고 그걸 몽땅 I가 0부터 그 N-1까지 몽땅 다 더해라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 계산하는 과정까지 애니메이션으로 지금 나와 있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자명한 얘기인데 이거를 함수로 한번 해볼 겁니다. 꼭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이게 벡터 연산이 되면 얼마나 속도가 빠른가 한번 실험을 해보기 위한 이런 그 목적으로 myDot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이건 두 개의 입력을 받아요. 벡터 두 개를 받아서 그 dot product 하는 그 함수인데 예를 들어서 결과값은 x라고 넣어서 주려고 x는 0으로 놓고요. for I in range는 이 길이만큼 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이때 우리가 입력된 A에 우리가 썼던 방법 있죠. 그 0번째 인덱스가 그 벡터의 길이였잖아요. 그래서 A.shape 0을 쓰고 x는 x 더하기 a의 그 i번째 엘리멘트 곱하기 b의 i번째 엘리멘트 이거를 계속 더해주면 되겠죠. 그게 바로 더 프로덕트고 return x를 해주면은 이게 결과값이 이제 dot product 결과값일 겁니다. 자, 그럼 dot product 한번 계산해 볼까요? A는 아까 우리가 1, 2, 3, 4 있는 거 그대로 쓰고요. B도 제대로 B는 바꿨네요. 한번 바꿔볼까요? 는 numpy.array 가로 열고 마이너스 1, 4, 3, 2라는 숫자인데 요거를 제가 요거를 모르고 리스트 형식으로 안 만들어서 잘못했네요. 자, B 만들었고요. 자, 이번에는 myDot라는 함수를 불러볼게요. 지금 밑줄 dot A하고 B를 집어넣으면 그 결과값이 리턴돼서 나오겠죠? 한번 결과가 뭐 나오? 24가 나옵니다. 맞아요. 계산을 해보면 아마 제대로 나올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함수로 만든 거고 사실 numpy에 이게 있어요. np.dot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A하고 B를 집어넣으면요. 얘가 24 똑같이 계산해 줘요.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 dot product는 우리가 또 하나 그 성질 중에 하나는 A와 B를 dot product 할 때는 엘리멘트끼리 곱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B, A에도 똑같은 값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죠. dot끼리는 그러니까 벡터 두 개가 들어갈 때는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 스피드 체킹을 한번 해보려는 겁니다. 이거는 굳이 이거를 그러니까 dot를 왜 만들었을까? 우리가 numpy 그 함수, 그러니까 파이썬 함수로 그 myDot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을 정도, 뭐 한 줄짜리 코드였잖아요. 사실 두 줄이었죠. 그 정도는 만들 수도 있는데 굳이 함수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속도가 달라요. 한번 재볼게요. numpy 랜덤을 랜덤 넘버를 똑같이 만들 때 쓰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좀 좋아요. random.seed를 숫자 하나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항상 똑같은 랜덤 넘버가 나옵니다. 할 때마다. 그러니까 랜덤 넘버인데 일관성 있는 랜덤 넘버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A하고 B가 똑같은 랜덤 넘버를 만들려는 거예요. 볼까요? numpy random rand 이번에는 몇 개냐? 공이 하나 둘 셋 10
곱하기 100만이니까 1000만 개네요. 그 공이 7개예요. 지금 한번 1000만 개 만들어 볼게요. 셋, 하나, 둘, 셋, 넷. 그죠? 1000만 개 만들었고, 그리고 B도 똑같이 똑같은 걸 채워넣기 위해서 numpy 닷 random 닷 rand 1000만 개, 007개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하고 B를 만들어요. 그냥 만들고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틱터라는 그 시간 카운팅을 한번 하는 방법, 이것도 요 기법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틱이라는 변수에다가 현재 시간을 한번 그 저장을 할 거예요. 그냥 시간 저장이에요. 타임 괄호 열고 닫고 보면 현재 시간 딱 저장돼요. 아마 10의 마이너스 6승 세컨드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분의 1초죠. 100만 분의 1초. 그죠? 100만 분의 1초인가요? 그래서 밀리니까 맞아요. 10의 마이너스 6승 세컨드 단위로 아마 저장될 거고요. 자, 계산 C를 한번 할 건데 numpy 돛으로 우리가 그 numpy에서 제공되는 그 돛 프로덕트를 써서 요 A, B 1000만 개 그 덧셈과 곱셈을 하는 거예요. 곱셈과 덧셈. 그 다음에 시간을 한번 끝난 다음에 시간을 한번 재볼게요. 타임 그리고 틱톡이라고 하고서 요거를 잰 다음에 요 시간을 한번 프린트를 한번 하고 싶은데 이건 정말 귀찮으니까 요건 카피 앤 페이스트 할게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기 계산된 값을 읽어 줄게요. 그러니까 그 지금 뭐 하냐면 numpy 덧을 계산한 그 A, B 값은 C거든요. C를 10의 마이너스 4승까지만 플로팅 넘버로 표현하라. 이런 문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틱 빼기, 아니 나중 시간 빼기 이전 시간 하면 걸린 시간이잖아요. 거기다 1000을 곱하면은 얘가 100만 초 분의 1 단위이기 때문에 그 밀리세컨드 1000분의 1 단위로 바뀌어요. 그래서 1000분의 1초 단위로 해서 이게 아마 여기 뒤에 맞아 안 나오는데 밀리세컨드 MS라고 쓰면 맞을 거예요. 아마 그게 잠깐만요. 밀리세컨드 닫고 가로 닫고 하고서 프린트 해볼게요. 자, 지금 했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계산값은 이거예요. 무지하게 크죠. 랜덤 넘버인데 어떤 1000만 개니까 그걸 덧 프로덕트 했더니 근데 19ms가 걸렸어. 19ms. 자, 그러면은 굉장히 빨랐네요. 그죠? 자, 요번에는 틱톡으로 써서 또 타임을 해서 요번엔 제가 만든 그 코드로 한번 도트 프로덕트를 해볼게요. 도트 my 도트를 저건 a, b 하고 이제 톡도 똑같이 톡 toc죠. 틱톡. 그래서 time 그러니까 요거는 똑같이 요거 똑같은 계산이니까요. 변수도 똑같고 다시 한번 요걸 그대로 카피해서 그냥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자, 계산했더니 지금 벌써 오래 걸리죠. 빨리 안 끝나네요. 근데 숫자 계산된 값은 똑같대요.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똑같은데 얘는 얼마 걸렸어요? 3489 밀리세컨드. 그러니까 거의 뭐 100배 느려요. 한 200배 차이 나. 200배. 잠깐만치. 근데 이거는 뭐 기계마다 차이 있는데 이걸 왜 보여주냐면은 여러분들 그 사실은 우리가 병렬 처리하면은 마치 GPU에서만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이 CPU 안에도 크기는 좀 작지만 병렬 처리하는 그 장치가 들어있어요, 다. 그래서 그 병렬 처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numpy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것들은 우리가 그 굉장한 효율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게 무슨 연산? 벡터 연산 코스 1에서 우리가 사용할 때 우리가 그 사실은 그 뭐 입력 그 소위 훈련 자료를 대문자 X로 많이 쓰게 되죠. 그죠? 보통은. 그리고 이 친구를 numpy 어레이로 형태로 만드는데 아마 그 각각의 행이 하나하나의 독립적인 그 훈련 자료를 넣어요. 그래서 보통 아마 2차원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2차원은 요 괄호를 2번 쳐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게 샘플이 1이고 두 번째 게 2고 세 번째 게 3이고 근데 요거를 다 이렇게 이중 그 소위 괄호를 써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W도 그 보통 이 그 뭐죠? 가중치 또는 그 기울기
사용되는 파라미터 W. 얘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하나의 그러한 그 엘리멘트로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1차원 벡터일 거고요. 그리고 B는 보통 그런데 여기서 C는 덧 프로덕트 결과를 한번 볼까요? 덧 프로덕트 C는 넘파이. 자, 덧 프로덕트를 할 때 X하고 그 W하고의 덧 프로덕트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사이즈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X의 하나하나마다 W를 덧 프로덕트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대문자 X1 하면은 첫 번째 엘리멘트와 그리고 W와의 덧 프로덕트를 시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 사이즈를 보는 게 참 목적이었는데 X의 쉐이프 한번 보고요. 대문자 X 점 쉐이프 한번 볼까요? 그러면 4x1이겠죠. 당연히 이걸 보면은 그쵸? 4개인데 각각의 엘리멘트는 하나뿐이 없는 거. 그리고 그 W는 이런 사이즈고요. 그죠? 1x1. 그 결과값 우리 더 프로덕트도 사실은 똑같은 이런 1x 나트. 이건 또 다른 얘기죠. 중요합니다. 이거는 벡터지만, 여기서 벡터지만, C는 숫자 하나잖아요. 숫자 하나일 때는 어레이가 아닌 겁니다. 이건 스칼라 값이에요. 그러니까, 덧 프로덕트의 그 값 하나는 반드시 숫자이기 때문에, nothing. 그러니까, 디멘전으로 보면 0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 하나는 0차원 벡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다라는 거를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복잡도가 이제 하나 더 올려야겠죠. 소위 그 행렬은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또 넘파이를 그대로 씁니다. 행렬 만들 때도. 그리고 행렬과의 연산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러니까 사용할 그 행렬의 사이즈하고 만드는 방법 한번 살짝 살펴보도록 합시다. 즉 A를 numpy.zro에서 제로스를 숫자 하나만 쓰면은 그 1차원 벡터지만 이렇게 잠깐 이름을 또 계속 얘기하다가 까먹었네. 이 괄호로 하는 걸 뭐라고 그랬죠? 튜플로 준다 그랬죠? 1,5 하면은요 1/5짜리 그 행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A를 프린트 해보면 1/5가 만들어지고 A.shape를 해보면은 1/5가 탁 만들어진 걸 알 수 있고요. 그죠? 만약에 A에다가 그 1,5가 아니라 2,1 하면은 2/1이죠. 2/1이 만들어지고 모양도 2,1의 그 튜플이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랜덤 벡터도 똑같이 우리가 사이즈를 줄 때 튜플로 주면은 그러한 모양의 쉐입을 그러니까 모양을 그대로 유지한 그러한 그 숫자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랜덤 넘버를 또 만들어 볼게요. 랜덤 밑줄 샘플 똑같아요. 랜덤 샘플이나 여기다가 1,1 하면 1/1짜리를 리턴하라는 건데 자 이거를 여기 하나로 한번 해볼게요. A.shape를 볼게요. 아이고 스펠링이 틀렸네요. A.shap shape 보면은 1/1짜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게 뭐지? 숫자 하나예요 사실은. 그죠? 숫자 하나인데 이렇게 가로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각진가로 이거는 어레이인데 그냥 길이가 짧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일이 타이핑하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때때로 필요하면 써야겠죠. numpy.array 괄호 열고 2원 어레이니까 이렇게 두 번 이런 각진가로 써야 되고요. 그 각각의 두 번 안쪽에 있는 게 행이 되는 겁니다. 행. 그래서 콤마 4 콤마 3, 5, 4, 3이 되면 이게 아마 3/1짜리 이제 행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A.shape를 한번 해볼까요? 그죠? 3/1짜리 만들어지고 이걸 줄 바꾸면 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굳이 해보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것도 좀 좋은 기법. 이런 거는 의외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코딩 하다 보면은 많이 발견하는 그 좀 어드밴스드 기법인데 행렬을 일일이 만들어서 사이즈하는 것보다 이런 식의 방법도 써요. A는 numpy. arrange ARR 아니 AR이죠. RAN arrange 한 다음에
여기다가 6을 해볼게요, 제가. 그러면 이게 뭐가 만들어지죠? 길이가 6인 그 배열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거를 아예 6이면은 엘리멘트가 6개면 2x3 아니 3x2짜리 행렬도 요런 건데 아예 이걸로 행렬로 바꿔버리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점 리쉐이프를 하면 돼요. 요거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져? 마이너스 1,2. 요 기법이 좀 많이 쓰는 건데 이 마이너스가 처음에는 저게 뭐지 헷갈리는데 얘는 그냥 몰라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러죠? 별표랑 비슷한 거예요. 별표. 그러니까 몰라 할 때 쓰는 것처럼. 무슨 말이냐면은 그 마이너스 1이라는 사이즈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보류예요. 근데 그 뒤에 오는 게 2면 그러면 2바이 몇으로 얘가 가능하죠? 2 곱하기 몇이 6이죠? 3이죠. 그러니까 얘를 3으로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해서 할 수 있지만 뭐 3차원, 4차원 되고 그러면 이게 복잡해져요. 이렇게 나 몰라. 무조건 나머지는 다 같은 행에 넣어. 이런 식의 이런 문법입니다. 그래서 A를 우리가 쉐이프를 한번 보면요. 이렇게 생겨요. 3x2.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제가 3을 했다고 볼까요? 그러면은 2x3로 또 바뀌어요. 당연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쓰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계속되는 연산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그냥 그 마이너스 1, 2로 바꿨고요. 슬라이싱 하는 거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서 이거는 굳이 그러니까 한쪽 인덱스만 슬라이싱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쪽이든 우리가 2차원부터는 그 첫 번째 행만 아니라 두 번째 그 인덱스인 열도 슬라이싱을 줄 수 있다는 거고요. 한번 볼까요? 이것도 요거는 이렇게 한번 볼까요? A는 numpy A range 가로 열고 20 이건 20개네요. 이것도 리쉐이프 하네요. 리쉐이프 하는데 이거는 몰라 10으로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즈가 2x 10일 거예요. 그죠?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요. 뭐 잘못됐나요? 여기서 제가 괄호를 잘못 쳤네요. 완성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여기서 A.shape를 한번 볼게요. 2x10이 나왔네요. 그죠? 자, 이럴 때 그 슬라이싱이나 인덱싱을 하는 방법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A에 예를 들어서 이래 A를 한번 프린트 해볼까요? 먼저 봐야죠. 0부터 9까지 10부터 19까지 이렇게 두 행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A에 0번째는 첫 번째 행을 얘기하는 거고요. 콤마 한 다음에 2, 7, 1을 해볼게요. 2 콜론 7 콜론 1 2부터 시작해서 3, 4, 5, 6까지죠. 그죠? 그걸 한번 프린트 해달라고 그럴까요? 2, 3, 4, 5, 6이 탁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인덱싱을 할 때 이런 식의 0번째 줄이 아니라 이거를 콜론으로 하면 모든 행을 다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행이 나오겠죠. 그죠? 이런 식의. 그리고 이 행렬에 모든 걸 다 달라 그러면 콜론 콤마 콜론 하면 돼. 1이라고 잘못 이거 안 지웠네요. 1을. 몽땅 다죠. 그죠? 이렇게 되고 그 중에 하나, 그렇죠? 하나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등등등 여러분들이 많이 말하자면 이걸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numpy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인공지능 신경망을 만들 때 사용하는 많은 그리고 그레디언트 디센트 때 사용하는 연산들에 많이 활용될 거기 때문에 한번 공부해 봤다고 보시면 됩니다.